자, 2026년 기술 분야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요. 과연 우리는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가트너의 최신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 10가지 핵심 기술 트렌드가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기술, 경제, 심지어 지정학적인 환경까지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리더들은 말 그대로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셈이죠. 바로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치 슈퍼 히어로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 여정은 계속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여정을 위한 일종의 안내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혼자 여정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혼자 이 모든 걸 헤쳐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아주 든든한 3명의 전문가, 동반자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할 새 동반자는 바로 건축가, 가치를 만드는 통합가,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선봉대입니다. 가트너가 제시한 10가지 트렌드가 바로 이 3가지 핵심 테마로 나뉘거든요. 화면에 보이듯이 건축가는 AI를 위한 튼튼한 기반, 그러니까 플랫폼이랑 인프라를 만들고요. 통합가는 이걸 활용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죠. 마지막으로 선봉대는 보안과 거버넌스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뭐랄까 든든한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반자, 건축가부터 자세히 만나볼까요? 건축가는 AI 중심의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것의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건축가가 가진 첫 번째 도구는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AI는 그냥 코드 몇 줄 짜주는 조수가 아니라 아예 개발팀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AI가 진짜 한 팀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아이언맨 옆에 항상 자비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AI 파트너, 자신만의 자비스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이 변화가 개발팀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하나에 수십 명이 매달렸잖아요.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는 단 2~3명의 소규모 팀이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해치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 자체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건축가의 다음 도구는 바로 AI 슈퍼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건 복잡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말 어마어마한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해질지는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2028년까지 기업의 40%가 이런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도입할 거라고 해요. 지금은 겨우 8% 수준인데 말이죠.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건축가의 마지막 핵심 트렌드는 기밀 컴퓨팅입니다. 보통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거나 전송될 때 암호화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중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AI 시대에 신뢰를 위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동반자인 통합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통합가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을 창의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가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대한 AI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서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F1 경기에서 그 피트 크루들 있잖아요. 타이어 가는 사람, 기름 넣는 사람, 각자 자기 역할만 딱 하는데 순식간에 차가 다시 출발하죠? 바로 그거예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딱 그런 식으로 각자 전문 분야를 맡은 AI들이 착착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거대 언어 모델이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아는, 뭐랄까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박학다식한 친구라면요. DSLM은 오직 한 분야, 예를 들어 법률이나 의료 분야만 깊게 파고든 진짜 전문가 같은 모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일반 LLM이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있는 거대한 국회 도서관이라면 DSLM은 법률 서적만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뉴욕대 로스쿨 도서관 같은 거예요. 당연히 전문 분야에서는 정확도나 신뢰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통합가의 마지막 도구는 디지털 세상의 지능을 우리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물리적 AI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AI를 말하는 거죠. 이거 정말 재밌고 간단한 구분법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걸 집어서 창밖으로 던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물리적 AI라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 드론처럼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고 현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 그게 바로 물리적 AI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동반자, 선봉대를 만날 차례입니다.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세상에서 선봉대는 우리 기업의 신뢰와 자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선봉대의 핵심 전략은 바로 선제적 사이버 보안입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처럼요. 공격을 당하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아예 무력화시키는 거죠. 보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선제적인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기만. 가짜 목표물을 만들어서 공격자를 속이는 거죠. 둘째, 거부. 공격 대상을 계속 바꿔서 해커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해. 실제 피해가 생기기 전에 위협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이제 AI가 만든 컨텐츠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출처 증명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부터 AI가 만든 이미지까지 모든 디지털 자산의 출처와 이력을 투명하게 추적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선봉대가 가진 두 개의 중요한 방패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AI 보안 플랫폼, AI 모델 자체의 보안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해서 내부 정책 위반 같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본국화입니다.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요한 클라우드 데이터를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나 우리 자국 내 환경으로 옮겨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이 두 가지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조직을 지키는 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26년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3명의 동반자를 만나봤습니다. 튼튼한 기반을 다져주는 건축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통합가,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봉대. 오늘 살펴본 10가지 트렌드는 그냥 기술 목록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슈퍼히어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2025년 한 해 정말 정신없지 않으셨나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경제는 흔들리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AI 기술이 쏟아지고 사이버 보안 위협은 또 날로 지능화되고요. 이 모든 걸 헤쳐나가려면 정말 우리 모두가 슈퍼히어로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2026년에도 이 여정은 계속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업이죠. 가트너가 발표한 2026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보고서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목록만 읽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는지,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함께 꿰뚫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 가트너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썼더라고요. 10가지 트렌드를 3명의 동반자,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캐릭터로 묶었거든요. 아, 슈퍼히어로요? 네, 첫째는 디 아키텍트, 즉 설계자입니다. 혁신을 위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이고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이군요. 둘째는 더 신세시스트, 통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기술을 지휘하고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뱅가드, 선봉자입니다. 신뢰와 보완을 통해서 애써 만든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역할이죠. 슈퍼히어로 팀이라니. 접근 방식부터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번 10대 트렌드에는요, 5년 이상 걸리는 먼 미래의 기술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요? 네, 모든 변화가 지금 당장 혹은 길어도 5년 안에 우리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더 이상 먼 산보도 탈 여유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5년 이내라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인데요. 그럼 첫 번째 슈퍼히어로 디 아키텍트부터 제대로 살펴보죠. 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설계자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트렌드가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이군요. AI 네이티브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게 기존의 개발자들이 쓰던 코딩 보조도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코딩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개발의 전 과정, 그러니까 설계, 코딩, 테스트, 배포까지 생성형 AI가 깊숙이 관여해서 개발자와 거의 한 팀처럼 일하는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요. 맞습니다. 모든 개발자에게 그런 전담 AI 비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개념이 바로 소규모 정예팀, 즉 타이니 팀즈의 부상입니다. 소규모 정예팀이요? 네, 과거에는 10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다면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얻은 2인으로 구성된 팀, 그런 팀 5개가 동시에 5개의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생산성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가트너는 2030년까지 기업의 80%가 기존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팀을 이런 AI 강화 소규모 팀으로 전환할 거라고 하고요.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40%가 이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와, 2명이 10명의 일을 해낸다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아키텍트의 두 번째 트렌드는 AI 슈퍼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거대하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이 트렌드의 핵심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과거에는 슈퍼컴퓨터가 특정 연구소나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복잡한 도시에서 주차 공간 찾는 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이 AI 모델 개발에 가장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 조합을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개발자는 인프라 고민 없이 핵심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GPU를 써야 할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복잡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나요? 이미 놀라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생명공학 기업은 백신 후보 물질 모델링 기간을 몇 년에서 몇 주로 단축시켰고요. 몇 년에서 몇 주요? 네, 금융회사는 훨씬 더 정교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2028년까지 기업의 40%가 이런 하이브리드 컴퓨팅 아키텍처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키텍트의 마지막 기반 다지기 기술, 기밀 컴퓨팅이네요. 사실 클라우드에 올리는 데이터는 이미 다 암호화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기술은 뭐가 특별히 다른 거죠? 데이터의 3가지 상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장되어 있을 때, 전송 중일 때, 그리고 사용 중일 때요. 사용 중일 때요? 네, 기존 암호화는 주로 앞에 두 상태를 보호하는데요. 데이터가 실제로 메모리에서 처리되는 사용 중인 순간에는 암호화가 풀리면서 가장 취약해지거든요. 그 순간이 문제군요. 그렇죠. 기밀 컴퓨팅은 하드웨어 기반의 신뢰 실행 환경, 일종의 안전금고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 사용 중인 순간까지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심지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조차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보안의 허점까지 막는 기술이군요. 갈수록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주권 규제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에서 분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밀 컴퓨팅이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2029년까지 외부 인프라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75%가 이 기술로 보호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AI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슈퍼컴퓨팅으로 강력한 엔진을 달고 기밀 컴퓨팅으로 데이터 처리의 전 과정을 보호한다. 디아키텍트가 정말 튼튼한 성을 지은 느낌이네요. 하지만 성만 지어서는 의미가 없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슈퍼히어로, 더 신세시트의 역할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그 튼튼한 기반 위에서 마법을 부릴 차례죠. 그 첫 번째 마법이 바로 네 번째 트렌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여러 전문 AI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시스템이요? 네, 맞습니다. 혹시 F1 경기의 피트크로 같은 건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차가 피트로 들어오면 타이어 전문가, 주유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몇 초 만에 작업을 끝내잖아요. 네, 그렇죠.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계획이라는 임무가 주어지면 항공권 검색 에이전트, 호텔 예약 에이전트, 맛집 추천 에이전트, 예산 관리 에이전트가 서로 소통하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폭발적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이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불과 1년 만에 얼마나 늘었는데요? 144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1,400이요? 와, 이건 뭐 폭발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주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여러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플랫폼의 에이전트들이 소통하고 궁극적으로는 에이전트들의 인터넷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다음 5번째 트렌드는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DSLM입니다. 이건 범용 거대 언어 모델, LLM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범용 LLM이 세상의 모든 책을 모아놓은 국회 도서관이라면요. 네. DSLM은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의학이나 법률 분야의 전문 서적만 깊이 있게 모아놓은 의학 전문 도서관 같은 겁니다. 아,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나 신뢰성이 훨씬 높겠네요. 맞습니다. 미묘한 뉘앙스 파악 능력도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죠. 더 정확해지는 대신 혹시 단점이나 기술적인 과제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파국적 망각이라는 현상인데요. 파국적 망각이요? 네, 특정 전문 분야를 너무 깊게 학습시키다 보면 이전에 알고 있던 일반 상식이나 다른 분야의 지식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심장수술 전문의가 되면서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하하, 사람하고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기존 지식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DSLM 개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 예로 작년에 발표된 5만 건의 임상 연구 결과를 사람이 다 읽으려면 350명의 직원이 1년을 매달려야 하거든요. 와, 하지만 의료 DSLM은 이걸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죠. 가트너는 2028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생성형 AI 모델의 30%가 바로 이런 도메인 특화 모델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제 신세시스트의 마지막 트렌드, 물리적 AI입니다. AI를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가트너에서 아주 재미있고 간단한 구문법을 제시했습니다. 뭔데요? 손으로 집어서 창밖으로 던질 수 있다면 그건 물리적 AI입니다. 아, 정말 직관적이네요. 그럼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도 물리적 AI겠군요. 가끔 충전기 전선을 장애물로 인식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닐 때가 있는데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AI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지만 물리적 AI는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 세계에 적응해야 하거든요. 저녁 식사 후 테이블을 치우는 로봇을 상상해 보세요. 남겨둬야 할 소금, 후추통과 식기세척기로 가져가야 할 접시, 그리고 버려야 할 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해야만 합니다. 제 소중한 소금 후추통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변수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정교한 상황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무한하죠. 이미 물류창고에서는 로봇들이 인간과 협업하고 있고 2028년까지 전 세계 물류창고의 80%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들어보니 신세시스트의 3가지 트렌드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앞서 말한 AI 슈퍼컴퓨팅이 강력한 엔진을 제공하면 그 위에서 수많은 전문 다중 에이전트들이 팀으로 일하고 DSLM은 그 에이전트들에게 각 분야에 맞는 전문 지식을 부여하는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전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슈퍼히어로 더 벵가드를 만날 차례입니다. 신뢰와 보안으로 우리가 만든 가치를 지키는 선봉장. 7번째 트렌드가 선제적 사이버 보안입니다. 공격을 당한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막는다는 거군요. 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공격자들도 AI를 이용해서 인간이 찾아내기 힘든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거든요. 하긴 방어자도 똑같이 AI를 사용해서 한 발 앞서 나가야만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비유는 와닿는데 그 영화에서도 결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잖아요. 공격을 예측한다는 게
100% 가능할까요? 잘못된 예측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차단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측과 함께 예방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이동 표적 방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스템의 IP 주소나 설정 값을 미세하게 바꿔서 공격자가 애초에 목표물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타겟팅을 못하게 하는 거군요. 네, 설령 공격이 시작되더라도 직자 시스템 대신 가짜 시스템, 즉 허니팟으로 유인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력화시키죠. 보안의 패러다임이 뚫리지 않는 성벽을 쌓는 것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미로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8번째 트렌드는 디지털 출처입니다. 이건 디지털 족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왜 갑자기 중요해지는 거죠?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뉴스, AI가 생성한 그럴듯한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요즘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는 데이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이게 진짜인가, 원본이 맞나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또 이후의 AI법처럼 AI가 만든 컨텐츠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도 늘고 있고요. 디지털 출처 기술은 컨텐츠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새기거나 소프트웨어가 어떤 코드로 만들어졌는지 목록, 즉 SBOM을 제공해서 그 원본과 무결성을 증명해 줍니다. 신뢰 사회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겠네요. 9번째는 AI 보안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방화벽이나 백신 같은 보안 도구로는 부족한가요? 왜 AI만을 위한 별도의 보안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기존 보안 도구들은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챗봇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의도하지 않은 답변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주입 공격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런 공격도 있군요. 네, 혹은 자율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기존 보안 체계로는 막을 수가 없죠. AI 보안 플랫폼은 이런 새로운 위협들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 공격만큼이나 내부 통제도 중요하겠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트너는 허가되지 않은 AI 관련 보안 사고의 80%가 외부 해커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정책 위반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80%나요? 외부 공격이 아니라요? 네, 직원들이 회사에 허가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경우가 훨씬 더 큰 위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트렌드입니다. 지오패트리에이션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네요. 지어학과 본국 송환의 합성어입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정 국가의 글로벌 클라우드에 있던 핵심 데이터를 자국이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제3국의 클라우드 혹은 자체 데이터 센터로 다시 가져오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건 수십 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국경 없는 글로벌 클라우드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비용과 효율성이 클라우드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안정성과 데이터 주권이라는 변수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어디에 두느냐는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고 경영진의 전략적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트너는 2030년까지 기업의 75%가 이런 방식으로 핵심 워크로드를 재배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정말 10가지 트렌드 모두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비즈니스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디아크텍처로 견고하고 안전한 기술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더 신세시스트가 여러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마지막으로 더 뱅가드가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트렌드가 5년 안에 현실화된다는 것은 더 이상 관망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읽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는 리더와 기업만이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파국적 만각이라는 개념을 다뤘죠. AI가 새로운 전문 지식을 배우면서 이전에 알던 중요한 일반 지식을 잊어버리는 현상인데 이게 꼭 우리 인간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AI 시스템을 만들면서 과연 새로운 것을 쫓다가 본질을 잊어버리는
이 인간의 약점까지 그대로 물려주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AI 시대에 조직의 기억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